이번 시간에는 실체적 경합범하고 상상적 경합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체적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면은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와 관련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경합이라는 것은 서로 맞서서 겨룬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서로 겨루고 있다. 그게 이제 실체적 경합까지의 그 의미이고요. 경합범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불법 행위가 각각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절도죄도 저지르고 상해죄도 저지르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절도죄로도 처벌받고 상해죄로도 처벌받고, 이게 두 범죄가 실제적으로 서로 존재해서 성립해서 서로 그 경합을 이루고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자, 절도죄가 있습니다. 상해죄가 있습니다. 해서 경합범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저지른 판결이, 1인이 저지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그것을 경합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절도죄도 저지르고 상해죄도 저지르고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죄명이 달라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죄명이라도 작년에 절도죄를 저지르고 올해 또 초에 절도죄를 저지르고 작년에 저지른 절도죄 1개, 올해 저지른 절도죄 1개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작년 절도죄 성립하고 올해 절도죄 성립하고 1인이 저지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요번에 판결한다면은 여러 두 개의 죄가 경합범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사범,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이 담당하는 그 행정사범인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래서 형법의 38조에 보면은 경합범과 처벌례, 이렇게 1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처벌례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경합이라는 건 서로 맞서 겨루고 절도행위와 상해행위가 서로 맞서 겨룬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범죄가 존재한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이거 각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동시에 판결할 때 여기에서 동시에 판결할 때, 이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서 정한 형, 법정형을 말하는 거예요.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것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뭐 판사가 법원에서 3년을 선고하든 그거하고 선고형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6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은 가장 무거운 죄, 이게 7년이 더 무겁죠. 6년보다.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다액은 이제 벌금 말하는 거예요. 장기, 여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러니까 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분의 1 가중하면 3.5년이죠. 그러면은 여기 10.5년 이하의 징역. 원래는 절도죄 선고할 때는 절도죄만 선고하면 6년이야. 상해죄만 선고하면 7년이야. 이렇게 되지만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선고할 때는 10.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 실체적 경합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체적 경합범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절도죄가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22년 2월 25일, 오늘 25일이죠. 오늘 선고할 예정이에요. 오늘 선고할 예정이 이 절도죄를 언제 저질렀냐면은 여기에서 2020년 10월 25일 날 한 1년 뭐 7, 8개월 전에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네요. 근데 이 범죄에 대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선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범죄 경력주의를 보니까는
이 사람 처벌 경력을 보니까는 상해로 처벌된 게 있는데 이것은 2021년 12월 21일 날 금고 이상 선고형이 확정돼야 되는데 여기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만일 이렇게 그 가정을 하면은 그 상해죄에 선고해서 확정된 금고 이상의 그 선고를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해 사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먼저 금고가 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형법에 형벌의 종류가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금고 이상 형이 선고 확정된 사건이 오늘 선고하려는 사건에 그 전에 그 금고 이상 형이 그 선고 확정된 사건, 여기에서 이제 금고란 뭔지 보면은 사형, 징역, 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이니까는 징역이나 금고, 사형도 포함되겠지만은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뭐 철도 수사관님 같은 경우에 철도 그 역사라든지 철길을 따라서 발생하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형에도 해당되긴 하겠지만은 좀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 행정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형은 제외되고 그 징역이나 금고가 포함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혼동하기 쉬운 게 벌금형 선고받은 건 어떻게 되는지, 이 절도죄 선고하기 이전에 상해죄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실체적 경합범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벌금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금고 이상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그 형법 39조에 보면은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이래가지고 하나는 판결을 받았어요. 만일에 이 상해죄 선고할 때 2021년 12월 21일 날 상해죄 선고할 때 제대로 이게 수사가 됐다면은 이 절도죄도 같이 선고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이거는 2020년에 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절도죄하고 상해죄가 같이 선고됐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그때는 이게 절도를 밝히지 못해가지고 상해만 선고됐고 이때 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누락이 됐다가 나중에 절도죄를 별도로 다시 선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판결을 받지 않은 경합범, 이렇게 두 개가 경합범인데 이 중에 절도죄는 판결을 받지 않은 거죠. 이거 되는 거예요. 그게 경합범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경합범 중에 절도와 상해 중에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 이 절도죄죠. 절도죄 상해만 선고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경합범 중에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돼 있는 거고, 요 죄를 선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상해죄죠. 상해죄하고 동시에 절도 상해 동시에 판결할 때 그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래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절도죄와 상해죄 선고할 때 절도죄하고 상해죄를 같이 선고할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동시에 선고했다면 6년이야 7년이야 동시에 선고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는 상해 7년이야만 선고했고 요번에 절도 별도로 하니까 이건 6년이야 하면은 그 숫자상으로 더해보면은 이것은 13년이 반영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때 같이 선고했으면 10.5년 이렇게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됐었는데 이 상해 7년, 절도 6년 따로따로 하니까는 이때 7년 그 고려했고 이때 6년 고려하면은 결국에는 숫자상으로 좀 더해보면 1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지금 선고받으면은 억울한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둘 다 선고했으면 10.5년이니까 이때도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좀 약하게 둘 다 더해서 13년까지 가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 상해 선고 받을 때 절도도 같이 선고 받았으면은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다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럼 그거 다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같이 선고할 수 있었는데도 상해죄만 먼저 선고하고 나중에 절도를 또 따로 선고하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두 번 처벌받는 것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두 번은 아니지만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은 그런 이제 사정을 고려해서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은 엄격한 의미에서 두 번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에 처벌할 수 있었던 거를 두 번 수사받고 두 번 이렇게 법정에 가야 되니까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상적 경합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나 상상적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에 의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려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실체적 경합범처럼 보이나 그것은 머릿속의 상상일 뿐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 이게 상상적 경합범이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경찰관을 폭행했다. 그럼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폭행을 했는데 상해의 결과가 나왔어요.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데 폭행을 넘어서서 그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상해에는 뭐 폭행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하고 상해죄 두 개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각각 처벌해야 되겠죠. 각각 처벌하는데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이것은 7년 이하 징역, 상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절도죄하고 상해죄, 앞에서 말씀드린 절도죄와 상해죄는 절도죄도 저지르고 상해죄도 저지르고 각각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그 경찰관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집행 방해 한 가지 행위로 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죄도 되고 상해죄도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주먹을 한 번 휘둘렀는데 죄는 두 개가 되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한 가지 행위로 해가지고 두 가지 범죄가 발생한 것을 상상적 경합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체적 경합범은 범죄가 각각 성립했는데 각각의 행위에 의해서 성립이 됐는데 상상적 경합범은 한 개의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성립했다. 해서 형법 40조에 보면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 실체적 경합범은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에 해당되는데 상상적 경합범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상해죄 7년 이하, 그러면은 7년 이하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7년 이하 징역. 아까 실체적 경합범은 2분의 1 가중, 무거운 거에 2분의 1 가중이었는데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체적 경합범인지 상상적 경합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 전용을 하려면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건축물을 지으려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 신고를 받아야 될 사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고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산지 전용 허가나 건축 신고 없이 산지에서 땅을 파헤치고 형질 변경하는 거죠. 기초를 다지는 등 건축물 건축하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이게 실체적 경합범인지 상상적 경합범인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지관리법 위반하고 건축법 위반이 성립이 되겠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산지관리법하고 건축법 위반죄 각각 범죄가 성립하는 것,
그 파헤친 형질 변경한 행위, 산지관리법 플러스 건축법 한 행위 해가지고 각각 행위에 의해서 각각의 범죄가 발생한 실체적 경합범이라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여기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각각 행위니까는 행위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거 처벌받고 나중에 다시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산지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이 한 개의 행위로 인해서 두 가지 범죄가 발생한 상상적 경합이라면 산지관리법 위반 처벌받고 확정되면 건축법 위반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앞에서. 한 가지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가 처벌받으면 나머지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 취지죠. 여기에 보면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그래가지고 이 산지관리법이 확정이 되면은 이 확정된 그 효력이 건축법 위반에까지 미치니까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관리법 위반하고 건축법 위반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산지관리법 위반은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법 위반은 처벌을 받지 않다가 나중에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별도로 또 기소를 했습니다.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거죠. 형질 변경한 거 산지관리법 위반 그거 별도, 거기에다 집을 진 거 건축법 위반 별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판사는 형질 변경하면서 집을 진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한 가지 행위로 이루어지면서 산지관리법도 발생하고 그 성립하고 건축법 위반도 성립하기 때문에 안 된다.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선고를 한 거예요. 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검사는 뭐라고 주장했냐, 항소 이후에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산지관리법 위반죄와 건축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체적 경합이라 각각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해가지고 그 상상적, 여기 보면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그 산지 형질 변경하면서 건축 행위도 거기 산지 형질 변경하니까 건축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집을 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 보는 게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면소를 선고했어요. 산지관리법으로 이미 처벌받았으니까는 건축법 위반 행위 같은 행위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면소를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소라는 것은 326조, 형사형법 326조에 보면은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에 선고를 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미 이 사건은 산지관리법으로 확정 판결이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선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범죄사실 작성 예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상적 경합범 범죄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그 사건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이게 이제 한 가지 행위가 그 두 가지 범죄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례죠. 해가지고 먼저 범죄사실 앞에다가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그 명령조항, 금지조항, 뭐 의무조항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한 내용들을 기재를 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 일시 사용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된다. 먼저 써놓고 범죄 사실이 한 개면 한 가지만 쓰겠죠. 그런데 상상적 경합으로 한 개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범죄 사실에 명령조항, 금지조항, 의무조항 이런 걸 기재를 했죠.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여기다 기재를 하는 거죠. 해서 행위사실은 똑같은 거죠. 행위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죄명만 다를 뿐 해가지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서 개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함과 동시에 관할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해서
한 가지 행위가 두 가지의 범죄에 해당되는 거니까 무엇을 함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함과 동시에 요 문구를 이 문구를 사용하는 게 상상적 경합에서는 관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적용법조, 뭐 판결문에는 법률의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법조, 우리 수사할 때는 적용법조 하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조문 쓰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쓰고 그리고 형법 제40조, 이게 상상적 경합이죠. 형법 제40조를 여기다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체적 경합은 각각 범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산지관리법 위반, 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서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했다. 2019년 7월경 그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고자 굴삭기를 이용해서 절도 성토해서 산지 형질을 변경했다. 이렇게 돼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두 번째 범죄는 이렇게 해서 같은 일시에 연천군 B씨 임야로 되어 있죠. 연천군 B씨 임야에서 참나무류 임목 약 120제곱 세제곱 평방 그 세제곱미터를 벌채하였다. 이렇게 세제곱미터를 벌채하였다. 임목 약 세제곱미터를 별채하였다. 평방미터 이렇게 별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이 사건도 보면은 같은 장소에서 임야 14,389 안에 이게 120제곱미터가 있는 거예요. 120 제곱미터 이거는 120 세제곱미터를 벌채한 임목 벌채의 양을 말하는 거고 이게 이 벌채한 그 면적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밭으로 사용해가지고 굴착기 이용하면서 이렇게 임목 벌채 허가 받지 않고 나무도 벌채하고 이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상상적 경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이것을 그 실체적 경합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따로 산림자원 따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산지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그 구분하기가 좀 어렵듯이 이렇게 요것도 이제 그 비슷한 유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하고 실체적 경합이 뭐 절도 상해 이런 거는 구분하기가 쉽지만은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 상상적 경합은 좀 이게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적용법조는 산지관리법 쓰고 산림자원법 쓰고 그 다음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여기만 경합범 가중이라는 그 용어는 기재하지 않고 여기 산림자원 조성 여기 뒤에다가 여기다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이걸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 산지관리법 위반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될 수 있고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식품위생법, 원산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또 식품위생법에서도 작년에 저지른 범죄, 그 즉시범이라면 올해 저지른 범죄 각각 있다면 이것도 각각 처벌이 가능한 거고 동시에 처벌할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의 2분의 1 가중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상적 경합범은 1인이 저지른 산지관리법 위반죄, 건축법 위반죄 각각 처벌을 할 수는 있어요. 산지관리법 위반죄로만 처벌할 수도 있고 죄명은 해당되는 거니까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도 하고 이렇게 요거로만 처벌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처벌할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은 각각 범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각각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하는데 동시에 처벌할 상상적 경합범은 동시에 처벌할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거운 거로만 처벌하는 것. 법정형이 무거운 거로만. 왜 그러냐면은 둘 중 하나의 범죄, 이게 한 개의 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한 번만 처벌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의 범죄를 선고하고 확정되면은 나머지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두 번 처벌받는지 한 번 처벌받고 끝나는지.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실체적 경합범이 뭐고 상상적 경합범이 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